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왠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사회복지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듣는데 또 우리 기독교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꿈의 교회에 2023년 1월 1일자로 새신자로 등록하게 된 양미나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오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로서 그 지역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실천가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실천가란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고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몸으로 실천한다는 거, 왠지 저는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성도님이 이제 특별히 관심 갖는 그런 대상은 사회적 고립가구들이잖아요. 사회적 고립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사회적 고립가구로 고독사 위험이 있다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5, 60세 중장년 남성들, 남성들, 그리고 청중장년 중에서도 청년층들이 최근에 자살 또는 고독사라는 말로 사실은 이슈가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고독사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잃고, 그리고 그 희망을 잃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감 때문에 우울증이나 또는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것들이 있고, 저희 오산 같은 경우에도 비공식적 통계지만 청년층의 자살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복지기관들은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초비상이군요. 초비상입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희 세대, 어쩌면 저와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보면 야,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5, 60대 남성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5, 60대 남성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잘 표현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게 있지. 그렇죠. 그리고 네. 내가 돕던 사람이지 그렇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인식들이 또 그렇죠. 있으시고, 제가 상담 현장에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옛날에 날고기던 분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실패나 이혼, 가정 불화, 건강 악화, 여러의 그런 실패들이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게 만들어서 이제 고립이 된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자존심 이면에는 상처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나 전문적인 용어들로 접근하면 나를 무시하네? 라는 식의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 때도 있어서 표현과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마음 문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원룸이라든지 비교적 월세가 싼 곳에서 고립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특히나 그곳에서 남성들이 고립이 될 확률이 많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과 관계 맺은 지 1년이 되니까 제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밑작업을 참 오래 하셔야 되는 거구나.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 같은 경우에도 마음 문을 열고 복지 제도로 연결하기까지 1달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새벽에만 나오시던 분이셨는데요. 고시원에 사시면서 낮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그다음에 김치만 먹기 위해서 새벽에만 나오셨다가 들어가시고 하는 분을 세상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1달 반 정도를 고시원 사장님과 정말 둘이 머리를 맞대고, 그들을 이제 발굴하게 되면 네. 이제 어떤 그런 프로세스로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우선 그분들이 발견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용을 못하고 계셨던 건 아닌지, 그리고 공무원들과 먼저 소통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모든 거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분이라고 하면 기관 차원에서 후원금이나 후원품이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바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많이 놀라고 저 또한 의아했던 것들은 밥 한 끼를 못 먹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발견된 사례도 2주간 굶은 채 아사 직전에 발견되신 청년이 계셨고, 편의점의 유통기한이 딱 끝나면
이제 버려지는 음식들을 찾으러 새벽에 나와서 편의점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이제는 보여지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런 유형의 분들을 만난 게 한 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2023년 4월인데 지금 3월까지만 해도 38명입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들이 급증한다기보다 더 점점 발굴하는 그런 맞습니다. 예. 양이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찾아지는. 맞아요. 근데 참 청년들, 중년의 남성들 신체 건강하고 맞습니다. 얼마든지 일해서 적어도 컵라면 하나는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 배경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고 종합적으로 제 추측컨대 기본 원가족이 깨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청년의 예를 들었었는데 그 청년은 가정 불화와 가정 폭력과 이혼으로 얼룩진 가족의 그런 어려움들을 중고생 때 겪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런 여러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룹이나 단체 생활이 사실 어려웠고 질병을 얻고 건강이 악화되니 부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 고립이 된 상태였었죠. 내가 어떤 힘들 때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다시 이겨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깨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원가족에서 상처가 많았더라고요. 사실 신체 건강보다 그렇게 지지해주고 맞습니다. 또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네, 아무리 신체 건강해도 맞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기는 어렵겠죠. 네. 그 여러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 사례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이 컨텐츠를 보는 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되고 네. 또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례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고립 가구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감동이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50대 초반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셨어요. 동네를 배회하시고 있고 가족이 없는 채 배회하시는데 아무도 이분이 치매에 걸렸다는 거 몰랐었던 거죠. 그분을 만나서 실제로 보니 그리고 상담하려고 오늘 날짜를 써주세요. 이게 촉이라는 게 또 있어서 써주세요 했더니 2022년도였는데 2019년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여러 자원들을 연결했는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분들이 가족을 찾아주셨어요. 잃었던 가족을 찾아주셨거든요. 두 분 다 동의하시었기 때문에 찾아주신 건데 알고 보니 결혼은 하진 않으셨었고 돈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다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거고 더 이상의 안부를 모르고 전화번호를 모른 채 살고 있다가 포항에서 목사님으로 계신 형님도 올라오시고 성남에서 사신 누님도 올라오셔서 이분의 요양원 입소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고립 가구인데 가족을 찾는 거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었고 중장년 분 중에 아까 그 새벽에만 나와주시던 분 그 한 달 한 반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마음문을 여는데 포스트잇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그 고시원 문 앞에 포스트잇을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관계를 맺은 우리 고시원 사장님이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시면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좋은 분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포스트잇 하나씩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고시원 사장님은 사실 1년 정도 월세를 못 받으셨어요. 못 받은 상황에 월세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니 식사를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어떠셨나요? 그래도 눈 한 번 마주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한 달 반을 하셨고 문이 열렸어요. 이처럼 중장년, 이분이 50대 남성분이시거든요. 20대에 정말 성공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안 하시고 자기가 이 일을 하시면서 누구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성공되게 가도를 달리던. 네, 맞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다 보니 이렇게 고시원 방에 새벽에만 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월세가 많이 밀린 채. 한 달 반 만에 나와서 정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자원들을 소개해드리고 연결시켜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 나오신다. 이제 뭔가 힘이 생겼네요. 네,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 월세를 자신 있게 내시고 그리고 복지 정보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만 나와서 고개와 눈치를 보던 분이 당당하게 이제는 낮 동안 나오신다.
엄청난 변화네요, 진짜. 우리가 뭐 그분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우리가 준다기보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만 있게 해도 네.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는 사춘기를 뭐 중학교 때 겪는다는데 중학교 때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내가 원할 때 교회 가야겠다. 이런 생각에 3년을 교회를 안 가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지금 모교에 그때 당시에는 강도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수련회 출발하는 날 모든 걸 다 정지시키시고 저희 집 앞에서 2시간을 한 청년 그 오빠랑 2시간을 기다리시고 미나자매 나오면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끝낸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는 그렇죠. 자매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네? 지금요? 당일날 아침에요? 아, 저 약속이 있고요. 뭐 이랬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랑 이미 다 컨택은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을 기다리시고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 나선 길에서 다시금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 3일을 비우는데 나한테 지금 와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막 불평, 불만 다 쏟아냈는데 마지못해 나간 곳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거든요. 그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힘든 것 같아 보여도 내 뒤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서 누구보다도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어떤 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네.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기도 요청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네.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년 시절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 지금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아이들 가운데 학대로 얼룩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이런 시대 상황과 학대와 부모의 사랑이 아닌 이 상황에서 성장을 했을 때 또 고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립의 상황에서 이겨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중장년 남성분들은 그런 편견과 사지 멀쩡한데 뭐하지?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끝도 없이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한 명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보다 귀한 영혼이 없거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움직인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기도하는 일 가장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돌아온 아들 이야기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정말 건강한 겁니다. 보통 아들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이제는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